21세기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21세기 리더들에게 제일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감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 상태 또는 상대방의 기분 상태를 빨리 파악해서 대처해주는 능력입니다. 우리 주변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이 공감 능력이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의 감정 상태나 기분 상태를 빨리 파악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요? 상대방을 빨리 관심을 갖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언제 깨우쳤냐면요. 저는 전라남도 한평에서 태어났어요. 그러고는 사투리 겁나게 쓰다가 아나운서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표준말을 구사해야 되잖아요. 당시에는 지금은 제가 뭐 방송인을 길러내는 일도 하고 있지만 저 때는 그런 사설 기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독학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나운서가 되긴 했지만 이제 방송국에 이제 아나운서 활동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투리가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할 때 사고를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 그래서 평소에도 절대 사투리를 안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이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싫어해요, 내가. 어머, 그랬어? 아유, 얘는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한평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꿔봤어요. 나 배고프다, 야. 얼른 밥 먹으러 가자. 막 이러니까 되게 또 좋아해요. 아,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걸 느꼈죠. 그래서 평소보다 더 이제 아나운서 된 뒤로 친구들 만나면 방송할 때 빼놓고는 이렇게 사투리를 막 썼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생방송 중인데요. 벌써 예상을 하셨어요? 네. 자, 광주지방 기상청의 홍길동 통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광주와 전남지방은 맑고는 차차 흐려져서 밤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내일의 날씨는 어떨까요? 여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뚝 끊기면서 뚝뚝뚝뚝뚝. 옛날에는 전화도 잘 끊겼어요, 방송 중에. 저도 모르게 왜 어찌까해. 진짜 순간 벌어졌어요. 진짜 어찌냐고. 네. 이건 주워 담을 수도 없고요. 진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방송 사고는 뒷전이고 꼭 우리 1년 선배가 그 사투리 쓴다고 뭐라 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우리 동기들끼리 쉬는 시간에 이렇게 좀 하고 있으면 꼭 와가지고 너네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아나운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댔지. 사투리 쓰면 안 된다니까 막 이런 선배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끼리 네 알겠어요 하고 나서 가고는 미꾸리씨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고를 치고 나니까 아 진짜 평소에 사투리 쓰면 안 되는구나. 이건 프로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제 한번 당하고 나서 이제 표준어의 점철된 생활로 다시 돌아갑니다. 절대 사투리 안 써요. 그러고는 이제 1년, 2년, 3년, 4년 돼서 이제 저도 홍기가 차서 결혼이라는 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새댁이 시댁에 가잖아요. 그러면 새댁은 일단 시댁에 가면 불편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데 우리 시댁 식구들은 게다가 사람들이 말이 없어요. 이렇게 둘러앉아서 밥을 먹어도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본연에 있는 밥만 먹어요. 딱. 그리고 숟가락 딱 놓으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뭐 물어봐도 대답도 않고. 제가 둘러앉아서 그날도 콩나물국을 끓였는데 제가 뭐 얼마나 하겠어요. 좀 짜더라고요. 제 옆에 앉은 우리 시아주버님 한 숟가락 딱 드시더니 제가 분명히 목격했거든요. 제가 아 저런 아주버님 콩나물국이 너무 작군요. 우리 아주버님 드시다 말도 않고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렇잖아도 콩나물국도 짜게 끓였지 뭐 말해도 쳐다도 안 보지. 진짜 그날 너무 민망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댁에 오기가 너무 불편해. 안 오고 싶어요. 그럼 이제 이리 변명되고 저리 변명되고 하던 어느 날 이제 그날도 시댁에 갔는데 제가 주방에서 뭐 좀 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제 등 뒤에서 이러세요. 아이 아가 네 어머니 아이 우리 아이 너 처음에 시집 왔을 때부터야 우리 겁나게 부담스러우시야. 어머니 그건 왜죠? 이렇게 물어봤죠. 아니 뭐 우리 집에 아나운서가 들어온다고 함께야 우리가야 사투리도 쓰면 안 될 것 같고야 그래갖고 우리가 당최 말을 못하고 있냐. 우리 상당히 애로사항이어야 그것이 힘들어. 와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였는데 제가 입사해가지고 10년 이쪽 저쪽으로는 MBC만 틀면 나선희 아나운서가 나온다던 시절이었어요. 모르세요? FM을 틀어도 나선희, AM을 틀어도 나선희, 하루에 MBC에 나선희밖에 없냐고 항의 전화 27통. 확인은 해보지 마셔요. 또 조금씩. 네. 그러다 보니 제 얼굴에는 늘 분장이 돼 있고 뉴스에서 막 빠져나온 듯한 그런 복장으로 시댁에 가는 거죠. 어디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꼭 들어가면 어머니 제가 뭐 좀 도울 게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 그 복장으로 무엇을 하겠냐. 어머니 그게 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쇼파 끝에 얌전히 앉아있다 오고 그랬으니 얼마나 제가 눈에 가시였겠어요. 그거 생각하고 나니까 아 내가 진짜 너무 아닌 행동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는 내가 사투리 고치고 표준어 쓰려고 그렇게 고생을 한 내가 이제 시댁에 가서 사투리 쓰려고 다시 사투리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버전을 180도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추석 때며 막 명절 이럴 때 며느리는 가면 좀 일 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에는 어머니 작년에 어머니께서 송편을 2대나 하시는 바람에 이 며느리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잖아요. 올해는 몇 대를 하실 예정이신지요? 거의 인터뷰 수준으로 이렇게 하던 제가 이제 완전 180도 바꿔가지고 아따 어머니 작년에 2대나 하셔버려갖고 그 다음날 근무하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단게요. 그러지 말고 올해는 한 대만 합시다 어머니. 예? 이제 이렇게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와 완전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추석에 놀라운 변화. 아예 저 가기 전에 송편을 싹 사다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야 너희들 다 이리 와봐. 올해부터 우리 집에서 송편을 만들어 먹는 일은 없다. 요새 세상에 누가 송편을 만들어 먹는다냐. 막 있네 없네 하는 것들은 입 다 짝 찢어버릴란다. 시끄라 그냥 퍼먹어. 다 그냥 먹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이야 진짜 저는 처음 알았어요.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상대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써줘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우치게 된 거죠. 방송할 때는 표준어를 구사하지만 사투리를 구사하는 사람한테는 사투리를 같이 구사해주고 저 사람이 옷을 조금 깨끗하게 입고 있으면 나도 그 정도는 좀 갖춰줘야 되고 저 사람이 정말 지금 집에서 일하다 나온 패션으로 이렇게 왔는데 내가 그냥 명품으로 둘러가지고 딱 서 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상대방처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저는 처음 깨우쳤습니다. 강의를 할 때 저는 적용을 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문화예술 해설사 준비 과정 중인 분들에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사전 조사를 했어요. 평균 연령이 뭐 30, 40대 정도 된다고 했고 여성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해설 정도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는 일을 하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오늘은 이런 복장으로 오면은 딱 적격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 그룹에 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죄송합니다. 언니 한 번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이런 자켓을 주로 입습니다. 이제 공무원 그룹에 갈 때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이비색 자켓, 검정색 자켓, 그리고 칼라 있는 거, 또는 탑, 이런 정도로. 그리고 얼마 전에는요, 우리 남구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요즘 사기 진작도 좀 시켜주고, 대학생들에게 그런 강의를 해달라고 의뢰가 왔고, 그 이전의 강의가 S모 백화점의 VIP도 아니고 VVIP들을 대상으로 그 사모님들, 광주 전남에서 돈 제일 백화점에 많이 갖다 바치는 그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특별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고품격 스피치 매너 이런 거 강의해달라고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는 고품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옷 중에서 제일 비싼 거 막, 그리고 똥 머플러 막 이런 거 좀 누르고 안 하던 막 반지도 끼고 귀걸이도 하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 다음이 남구 저소득층이에요. 근데 그 복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옷을 하나 들고 옵니다. 셔츠, 간단한 남방 셔츠 이런 거 하나에 바지 딱 입고 차에서 자켓 벗어버리고 후어 이제 입고 가는 거죠. 그게 상대방하고 소통하는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자, 공감한다는 것은 상대하고 눈맞춤을 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겁니다. 자, 고개를 끄덕인다는 공감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고개 이렇게 끄덕이게 하는 힘이죠. 공감하게 하는 힘은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에요. 저는 한평이 고향이라 그랬죠.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아나운서가 될 수 있었던 게 저희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국어에 정말 관심이 많으셨어요. 잔소리를 아주 많이 하셨죠. 그게 어법이 맞느냐, 그게 높임말 맞느냐 이런 잔소리를 하셨기 때문에 아 나는 그래서 아나운서가 될 수 있었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그냥 말만 많았거든요. 진짜 많이 하셨어요. 특히 잔소리 쪽으로 많이 하셨어요. 오죽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엄마를 혼내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이 자네는 어쩌고 된 것이 사람이 눈하고 입하고 같이 벌어진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눈 뜨면서 말하고 잠들기 전까지는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 정도로 수다쟁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매일 혼이 나셨죠. 쓸데없는 말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저 어린 생각에 아버지는 정확하신 분이고 우리 엄마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가 되는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사실은 시나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어국문학과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대학에 들어가니까 막 그 소설론 이런 소설을 써서 제출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소설을 쓰는데 우리 엄마가 했던 그 막할스러운 표현들이 거기서 빛을 발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요, 이를테면 심부름을 시켰는데 느리작거리고 있잖아요. 아이 빨리 해야 이렇게 간소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엄마는 아이 아직도 안 갔냐 5, 6월 3날 떨어지겠다. 그러면 어린 나이에 5, 6월 뭐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엄마는 제 손을 탁 잡고 밭두렁으로 갑니다. 밭두렁에서 늘어져 있는 5, 6월의 소 그것을 가리키면서 봐라 저거 칭 늘어져 갖고 고가 떨어질 것 같지야? 떨어질 것 같아도 절대 안 떨어져야 저러면 안 된다 그 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친해지면 이렇게 허물없이 지내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하게 되죠. 너무 허물없게 지내면. 그럴 때 또 따끔하게 사람이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얘야 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 법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었어요. 아예 아무리 이물없다고 사돈한테 사돈 우리 이물없게 깨먹고 잡시다 그런단다. 사람이 그러면 쓴다냐. 그럼 이제 엄마 그 말이 뭔 말이야? 그러면 어린 저를 데리고 또 그거를 설명을 하셔. 그리고 뭐 사타구니 봐놓고 못 봤다고 한다. 막 이제 이런 표현들이 질펀한 표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 내숭쟁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겨갖고 입만 벌리면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대학에서 그런 관용구나 적절한 비유들 그런 것들을 소설에서 써냈더니 교수님이 엄청 눈독을 들이면서 저한테 너 또 갖고 와봐 또 갖고 와봐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이것이 정말 소중한 자료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우리 엄마의 그런 비유 그리고 관용구 이런 표현들을 다 기록을 해서 저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방송을 하면서 이게 활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성시대 진행을 10년 했잖아요. 여성시대는 이제 보통 주부들의 이렇게 사연이 방송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제가 코멘트를 하는데 우리 엄마가 했던 말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꼭 옵니다. 매주 목요일은 남성시대가 진행됐어요. 남자들 사연이 이렇게 와요. 근데 그날도 어떤 남자분이 사연을 보내셨는데 제 아내를 규탄합니다예요. 제목이. 제 아내가 연애할 때는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고분고분 말도 잘 듣고 순하기만 하던 아내가 결혼 10년이 넘고 나니 저렇게 악착 같아지고 그냥 저렇게 독종이 없습니다. 제 아내 좀 말려주세요. 뭐 이런 사연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연을 딱 소개하고 나서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 원래는 이슬만 먹고 사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한 말을 제가 거기서 써먹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 때 이제 저 위로 언니 오빠들은 다 이제 광주로 가버리고 저 혼자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건넌방에서 자고 있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분이 나란히 누우셔갖고 그렇게 다투셨어요. 여러분네는 안 그랬어요? 나란히 누워갖고 이제 아버지한테 또 혼나는 거죠. 여자가 말이요. 그렇게 소풍 가서 노래자랑 나가지 말란께는 또 나가갖고 학부형들이 탈 냄비를 자네가 타갖고 오면 쓰거리란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조용히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건넌방에서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가만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조용히 듣다가 이제 화가 나셨나 봐요. 갑자기 성질을 버럭 내면서 아 이제 그만 좀 갈채! 내가 학생이야? 학교서나 갈채! 그리고 뱀을 들다가 독사를 만든 놈이 누구야? 초등학교 6학년 그 어린아이의 귀에도 아 이거는 정말 명언이다 싶더라고요. 정말 딱 접수가 됐어요. 뱀을 데려다 독사를 만들다. 그리고 이제 딱 입력을 시킨 게 그날 나온 거예요. 아니 이슬만 먹고 사셨다면서요. 아니 처음에는 고분고분 하셨다면서요. 그럼 뱀을 데려다 독사를 만든 분이 누구신데요? 제가 이랬더니 그날 청취자들한테 문자가 완전 최고예요. 제 속이 다 시원해요. 나선희 아나운서 어쩜 그런 표현을. 저는 우리 아버지 덕에 이렇게 아나운서하고 강단에서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엄마의 영향을 받고 제가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더라고요.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한 2년, 3년 정도는 별 탈 없이 잘 지내셨어요. 우리 엄마 판소리를 40대부터 하셔가지고 거의 전문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판소리 취미 삼아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저기 고삼순 판소리 연구소 개원도 하셨어요. 78세에. 예, 그렇게 활동을 하시니까 별 어려움 없이 사시더라고요. 근데 언젠가서부터 외출을 뚝 끊으신 거예요. 아무 데도 안 나가고 뭐 판소리 거기도 문 닫아버리고 개 모임에도 안 나가고 안 나가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너아버지가 남겨놓은 돈 다 떨어질 때쯤 돼가는데 아무래도 내가 나가서 밥 한 번 얻어먹으면 나도 밥 한 번 사줘야 되는데 돈 다 써버리면은 우리 새끼들 돈 들어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총명기가 예전 같지 않으신 거예요, 스스로. 그러다 보니 혹시 내가 모지런짓해서 활동하는 내 자식들 얼굴에 먹칠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아예 외출을 끊고 두물불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상해졌어요. 정말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또 치매라고 주장을 하셔요. 치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문제가 없대요. 근데 정작 본인이 치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자식들을 못 살게 괴롭히는 거예요. 느닷없이 성질을 버럭 냈다가 어떤 날은 막 웃었다가 변덕이 죽을 듯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살 수가 없어요. 또 혼자 계시는 것이 이제 한계가 다 다른 거죠. 제가 바로 옆에 살거든요. 저는 아침이면 되도록이면은 반찬이라도 하나 해서 드리고 시간 날 때마다 퇴근할 때도 들리고 이렇게 오는데도 어머니가 그러니까 온통 거기에 신경이 집중이 돼요. 그날도 제가 점심을 같이 좀 먹으려고 점심 때 어머니한테 갔는데 조용한 거예요. 안 계시나 싶어서 안방문을 열어봤더니 한낮인데 커튼이 쳐져 있고 혼자서 한밤중인 것처럼 새근새근 주무시더라고요. 속이 확 상하죠. 커튼 확 젖혀버리고 싶었지만 하도 곤히 주무셔서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실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바로 탁자에 엄마가 쓰는 까만 수첩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수첩에 엄마가 이런 낙서를 해놨어요. 자, 아침 식후 당뇨약 먹어. 아침 당뇨약 먹었음. 또 먹지 말어. 총명기가 없어진다 싶으면서 약을 자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체크를 한 거예요. 이거 보는데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 혼자서 이제 안 되겠구나. 그러고 한 장을 넘겼더니 무등산개 빠져. 그 판소리 개 이름이 무등산개거든요. 또 가면 속 없어. 알았어, 명심할게. 저는 본인이 싫어서 안 간 줄 알았더니 너무 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단속을 하신 거죠. 사고 칠까봐, 돈 들까봐. 이렇게 혼자서 자문자답을 한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 정말 이제 혼자서 너무 외로우시구나. 이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한 짓이 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카메라로. 강의에 활용하면 좋겠더라고요. 공감에 써먹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의 이 외로움을 제가 공감해버렸잖아요. 딸려는 다 소용없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잠이 안 와요. 아, 내가 사진은 찍어왔지만 이거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어떡하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거는 외롭다는 건데, 나 이제 더 이상 혼자 있고 싶지 않다는 건데, 나 눈하고 입하고 같이 벌어지는 사람인데 이거잖아요. 근데 그 엄마의 외로움을 내가 충족시켜줘야 될 텐데 저도 하루 종일 너무 동동거리고 바쁜데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좋은 방법이, 저는 강의를 하러 다니잖아요. 아, 강의하러 갈 때 우리 엄마를 간간히 모시고 다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강의가 잡힌 게 화순군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아카데미 열린학당에 가 잡혀 있어요. 아, 여기는 모시고 가도 되겠다. 왜냐하면 좀 티가 안 나야 되잖아요. 오늘 뒤에 앉혀 놓으면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도 좀 튀겠죠, 오늘도. 예. 그러면 공무원 교육원 이런 데 갖다 앉혀 놓으면 몹시 튀겠죠. 예. 이런 데는 안 되는데 그 열린학당은 시민들이 막 오니까 거기는 뒤에 살짝 앉혀놔도 티가 안 날 것 같더라. 아, 여기 모시고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엄마랑 약속을 했어요. 엄마, 나 이거 진짜 강의료도 많이 주는 데고 나 이거 진짜 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엄마, 나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3시부터 강의니까 2시까지 오셔. 에? 절대 빨리 오면 안 돼. 그랬더니 알았어요, 알았어. 빨리 오면 못 써, 속없이 방해돼. 그러고는 2시에 오시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신 분이 12시 25분에 오셨어요. 제가 강의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서 봤더니 로비에서, 또 노인들은 가방에다 꼭 비닐을 넣어갖고 다니잖아요. 부시럭부시럭. 화가 확 나서 엄마 왜 벌써 오셨냐고 했더니 우리 선생님이 막 원장님 그러지 말라고 말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일 보려고 밖에 나가는데 안 들어오시고 건물 밖에 보도에 쭈그리고 앉아 계시더래요. 할머니 왜 여기 계시냐고 올라가시자고 그랬더니 아니다고, 나 2시까지 가야 된다고, 우리 선이 신경 쓰여서 안 된다고, 그런 분을 억지로 모시고 올라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 현장에 가는데 전 제 차로 이렇게 모시고 갈라 그랬거든요. 근데 또 요즘에 좀 그렇게 큰 강의는요 또 기사를 보내더라고요. 그래갖고 기사를 보냈어요. 근데 좀 티나잖아요. 딱 내려가지고 이제 뒷상석 문을 열어주는데 우리 엄마가 이제 쓱 이제 먼저 가가지고 차에 탄 거죠. 그리고 도착했더니 총무부 직원들이 이미 연락이 돼가지고 그 허니움 체육관 앞에 다 쭉 줄 서갖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쫙 멈추자 문을 딱 열어줬는데 우리 엄마가 이제 딱 이렇게. 아, 진짜 무한하더라고요. 저 나선이는 공과사를 모르더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이제 그날은 할 수 없었죠. 입장하는데 보통 이렇게 입장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큰 체육관에 입장을 음악이 쫙 깔리면 강사가 뒤에서 입장을 하는데 음악에 맞춰서 이제 청중들이 전부 기립을 해서 이제 강사의 최고 예우를 해준다고 막 기립박수를 쳐요. 그러면 군수님이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강사가 이렇게 입장을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군수님이 또 어머니 오셨다고 어머니를 맨 앞에 세우신 거예요. 동방예의지국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또 등장을 한 거죠. 진짜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강의를 하고 강단에 딱 섰는데 좀 흉볼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군수님이 또 강사 소개하지. 여러분,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기 전에 어머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일어나서 인사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안 일어나고 가만히 있으면 찌까이 걱정이 되는데 저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우아하게 인사하는 거 처음 봤어요. 딱 일어나더니 내가 집에 갈 때 엄마 그렇게 인사하는 거 어디서 배웠어? 내가 교장 선생님 사모님 아니냐? 그 정도는 나도 다 알아야 이러시더라고요. 결국 그 강의를 정말 걱정했는데 군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는 효녀 강사다고 완전히 어머니 얘기할 때 다들 눈물바람을 하시고, 제가 어머니 모시고 간 거 생각해서 이거 갖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뭐 이 정도 어머니 두신 분들은 다 눈물을 흘리고 감동의 파노라마가 따로 없이 강의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가만 보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자, 우리 엄마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무시를 했지만 저보다 훨씬 소통의 대가예요. 날 봐달라고 했잖아요. 우리 엄마의 이 하소연에 제가
아, 우리 엄마 그랬구나. 우리 엄마 너무 외로웠구나. 우리 엄마 이제 혼자이고 싶지가 않구나. 아, 그랬구나 하게 만드는 힘.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인 거죠. 한 수 위예요, 저보다. 우리 엄마가. 자, 예전에 푸주간, 고기를 파는 푸주간의 백정들은 천한 직업이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를 하고 함부로 돼 있죠. 어떤 양반이 고기를 들어가서 야 이놈아 고기 한 근만 떠라 했어요. 받았습니다. 또 다른 나으리가 고기를 들어가서 반말을 치기에는 너무 연세가 지긋해서 박서방 고기 한 근만 뜨게나 받았어요. 똑같은 한 근인데 받아놓고 보니까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서방이 이 양반이 버럭 성질을 냈죠. 야 이놈아 어째서 똑같은 고기 한 근 양이 이렇게 다르냐. 그러니까 이 백정이 나으리의 고기는 야이놈이 떴고요. 나으리의 고기는 박서방이 떠서 그렇습니다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사람의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사람을 살리는 말은 우리 어머니를 살리게 한 것처럼 저 때는 꼭 돌아가실 것 같더니 이제 100세 거뜬하실 것 같아요. 네. 살리는 말을 우리는 플러스 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마이너스 화법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을 살리는 말은요,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힘이죠. 자, 아, 그랬구나 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나에게 돌아오는 고기의 양이 달라진다는 사실, 그게 소통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자,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